세계 최고의 천재이자 이 시대에 가장 논란이 되는 인물인 일론 머스크가 전 인류를 향해 섬뜩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당신이 지난 수십 년간 학교와 직장에서 배우고 믿어왔던 모든 상식과 경험이 단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겪는 불행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 자체가 송두리째 뒤집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입니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편안한 노후를 꿈꾸고 있던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이 변화는 그야말로 재앙의 예고장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당장 귀를 열지 않는다면 당신은 기술이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 내 집 안방에서도 길을 잃는 디지털 미아가 될 것입니다. 이제 무지라는 것은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통장과 가족의 미래를 통째로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 되었습니다. 머스크가 우리에게 던져준 생존의 열쇠를 지금 당장 움켜쥐지 않는다면 다가올 미래는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자본주의의 흐름을 읽고 부의 길을 제시하는 무한한 돈의 전쟁 채널 무한돈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가 예언한 3년 뒤 한국의 적나라한 모습과 인류가 맞이할 10가지 충격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우리 삶을 위협할 생존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시니어들의 일자리와 소중한 연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뒤집힐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소멸 위기에 처한 한국의 인구 멸망을 막아낼 머스크만의 독특하고 충격적인 해법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 지금 시작됩니다. 머스크가 최근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은 듣는 사람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소름 끼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이미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완벽하게 벗어났다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가파르고 위험한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미친 듯이 질주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속도가 붙으니 기분이 상쾌하고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브레이크만 잡으면 언제든 내가 원할 때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 속도감을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속도가 너무 빨라 브레이크를 아무리 꽉 잡아도 타이어 타는 냄새만 진동할 뿐입니다. 자전거는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우리는 그저 비명을 지르며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스크는 전 세계를 향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일단 멈춰서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부터 하고 다시 달리자고 호소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속도를 늦추라고 말하는 것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허한 외침이 되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멈출 수 없게 된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배후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자본의 전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 치킨집 사장님들이 옆 가게와 경쟁하는 상황을 떠올려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옆집 가게가 최신 튀김 기계를 들여와서 손님을 싹쓸이해 가는데 나 혼자만 옛날 방식을 고집하며 버틸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폐업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냉혹한 시장의 원리입니다. 지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에 쏟아붓는 돈이 1년에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한 회사가 잠시라도 멈칫하면 다른 회사가 시장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인공지능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전 냉전 시대에 누가 먼저 달에 깃발을 꽂느냐를 두고 싸웠던 우주 경쟁과 똑같은 양상입니다. 머스크는 이런 미친 상황을 두고 멈춤 버튼도 없고 속도 조절 장치도 뜯겨나간 폭주 기관차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는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우리가 아침밥을 먹을 때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렸다면 오늘은 소설을 쓰고 내일은 영화 시나리오를 뚝딱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머스크는 이 정신없는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고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당신은 이 미친 듯한 변화 앞에서 그저 멍하니 입을 벌리고 구경만 하는 구경꾼으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서 끝까지 살아남는 생존자가 될 것입니까? 사실 평생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한 우리 시니어분들은 이런 급격한 변화가 무섭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 설치하는 것도 버거운데 인공지능이라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추월해버리는 그날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온다면 어떨까요? 머스크가 던진 두 번째 충격적인 메시지는 바로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꿀 특이점, 싱귤레리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이점이라는 건 기술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져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의 검은 구멍인 블랙홀의 입구와 같아서 한번 그 경계를 넘어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밖에서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이 운명의 지점이 2030년쯤 올 거라고 예측하며 아직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직 몇 년은 더 남았네 하고 안심하고 있었지만 머스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틀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특이점의 어두운 터널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고 이제 후진 기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30년이 아니라 당장 내후년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모든 예측이 휴지 조각처럼 무의미해질 거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에 비유하면 롤러코스터가 가장 높은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높은 곳을 향해 천천히 올라갈 때는 주변 풍경도 보이고 무섭긴 해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꼭대기를 딱 찍고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정신은 하나도 없고 몸은 공중에 붕 뜨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비명만 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머스크는 인류가 지금 딱 그 공포스러운 내리막길의 시작점에 서 있다고 냉정하게 진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한번 차분하게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말에 챗 GPT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 사장님들은 그냥 신기한 장난감이 하나 나왔네 하고 웃어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뒤인 지금 인공지능은 전 세계의 산업 지형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며 괴물로 성장했습니다. 2026년 현재 인공지능이 미국의 변호사 시험을 쳤는데 인간 수재들을 제치고 성적이 상위 1%에 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평생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만 한 천재들을 가볍게 발로 차버리고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국가고시마저 인간 의사들도 받기 힘든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통과해버렸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창작의 영역이라 불리던 소설을 쓰고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며 복잡한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직접 설계합니다. 이 모든 믿기지 않는 일들이 먼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불과 지난 2년 사이에 우리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기술을 선도한다는 머스크 본인조차도 매주 새롭게 등장하는 인공지능의 압도적인 실력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공포스러운 것은 월요일에 기술을 보고 놀랐는데 수요일이 되면 또 다른 기술이 나와서 더 크게 놀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지수적 놀라움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놀라움의 크기가 덧셈이 아니라 곱셈으로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1이 2가 되고 2가 네가 되고 네가 8배 되는 기하급수적 폭주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때 하루가 다르게 키가 쑥쑥 크고 어른 흉내를 내면 부모가 감당하기 힘든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딱 그 사춘기 소년처럼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판이 열린 채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인 2026년은 그 변화가 정점에 달해 우리가 알던 세상의 법칙이 완전히 무너지는 운명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상식이 오늘은 쓸모없는 구닥다리가 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전문직의 가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멸종의 신호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들딸이 엉덩이 붙이고 공부해서 의사나 변호사만 되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 걱정 없다고 좋아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잠도 안 자고 실수도 없는 인공지능 의사가 인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수술을 집도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수만 페이지의 법전을 1초 만에 검색하는 인공지능 변호사가
인간 변호사보다 더 정확하게 판례를 찾아내고 승소를 이끌어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며 우리 자식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머스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처럼 생각하는 만능 로봇의 등장을 예고하며 쐐기를 박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머스크가 말한 세 번째 예언은 바로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의 탄생입니다.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이 바둑이면 바둑, 그림이면 그림 한 가지씩만 잘하는 바보 천재였다면 AGI는 차원이 다릅니다. AGI는 마치 사람처럼 모든 분야를 두루두루 잘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야말로 만능 천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머스크는 이 꿈의 기술인 AGI가 먼 미래도 아니고 바로 올해인 2026년에 달성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동네 식당에 비유하자면 사장님이 직원을 새로 뽑았는데 이 직원이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방에서 요리하고 홀에서 서빙하는 건 기본이고 복잡한 장부 정리와 고장난 에어컨 수리까지 혼자서 척척 해냅니다. 심지어 우울해하는 손님의 말동무가 되어 심리 상담까지 해주는 그야말로 완벽한 슈퍼 직원이 우리 가게에 온 것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월급 루팡하는 직원들 다 내보내고 이 로봇 한 대만 있으면 되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 맞이할 암울한 미래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기술 하나만 제대로 배우면 입에 풀칠은 안 하고 평생 먹고 산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식들 공부시켜서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자격증 따게 하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뒷바라지 하셨죠. 하지만 이 AGI가 등장하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전문직들의 철밥통이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머스크는 수많은 화이트칼라 직업들이 한순간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사라질 수 있다고 살벌한 경고를 날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몇 개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대지진과도 같습니다. 우리 세대는 땀 흘려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신성한 상식이자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AGI는 지치지도 않고 불평도 없이 24시간 365, 일 내내 주인만을 위해 일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게다가 이 만능 직원은 컴퓨터 파일 복사하듯이 순식간에 수억 명으로 복제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피눈물 흘리며 10년 넘게 공부해서 쌓은 지식을 인공지능은 단 몇 초 만에 다운로드하여 마스터해버립니다. 안방에 있는 인공지능 비서가 세무사나 의사보다 더 정확하고 친절하게 상담해준다면 누가 비싼 돈 내고 사람을 찾아갈까요? 아마 아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소득은 곤두박질치고 자산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AGI의 등장이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니어분들은 당장 우리 자식들 이제 뭐 먹고 사나 하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여기서 우리에게 공포심만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생존 해법을 제시합니다. 기술이 인간의 손과 발을 대신할 때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가치입니다. 차가운 기계는 흉내 낼 수 없는 헬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진심 어린 공감을 주고받는 일은 여전히 우리 인간의 성욕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제는 머리를 차갑게 식히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맹목적으로 지식을 머릿속에 구겨 넣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내 손발처럼 자유자재로 부리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내 명령을 기다리는 이 똑똑한 비서를 얼마나 잘 조련하느냐가 부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인공지능 하나가 전 세계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진다면 돈의 가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머스크의 가장 황당하면서도 동시에 인류에게 유일한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기가 막힌 예언이 등장합니다. 머스크는 2030년이 되기도 전에 인공지능 단 하나의 지능이 전 인류 지능의 총합을 가볍게 뛰어넘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했다던 아인슈타인, 뉴턴, 세종대왕님을 다 합쳐도 미래의 인공지능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80억 명의 머리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슈퍼컴퓨터 안에 있는 인공지능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세상입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발전 속도는 인간이 100만 년 동안 뼈 빠지게 이룩한 문명을 단 몇 개월 만에 따라잡고 추월해버리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핵심 이유는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머리가 좋아지는 방법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밥을 떠먹여 줘야 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터넷 바다를 헤엄치며 모든 정보를 사냥합니다. 전 세계 도서관에 꽂혀 있는 수억 권의 책을 단 몇 분 만에 독파해버리고 그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우리 회사 김 과장이 10년 동안 야근하며 피땀 흘려 쌓은 업무 노하우를 인공지능은 단일 초 만에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한 명의 김 과장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김 과장들의 노하우를 순식간에 흡수하여 괴물 같은 능력자로 진화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세상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전문가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만나려면 3만리 길을 떠나야 했지만 이제는 내 주머니 속에 정답지가 들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에 사는 인공지능 비서가 아인슈타인보다 100배는 더 명쾌하고 창의적인 해답을 1초 만에 내놓을 테니까요. 몸이 아파도 전 세계 모든 의학 논문을 섭렵한 인공지능 주치의가 그 어떤 대학병원 명의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머스크는 이런 신에 가까운 지능이 우리 사회에서 공기처럼 흔하고 당연한 것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능이라는 것이 더 이상 소수의 천재들만 소유한 귀한 보석이 아니라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이 되는 세상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굳게 믿으며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뼈 빠지게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참으로 허무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절망하거나 비관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 엄청난 지능을 잘만 쓰면 인류의 오랜 숙제들을 풀 수 있으니까요.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했던 난치병을 고치고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기술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능이 공짜가 되고 널린 세상이 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지갑 사정과 통장 잔고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제혁명이 시작됩니다. 머스크가 던진 5번째 예언은 바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가격의 대파괴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돈의 대부분은 사실 그 물건을 만든 사람들의 인건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동네 빵집에서 빵 하나를 살 때 들어가는 밀가루 값이나 설탕 값은 사실 몇 푼 되지 않습니다. 그 빵을 맛있게 굽기 위해 새벽부터 나와 뜨거운 오븐 앞에서 땀 흘린 제빵사의 월급이 빵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앞으로 인간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모든 분야에서 비용이 거의 0원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지치지 않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신할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물건의 가격은 오로지 원재료비와 로봇을 돌리는 전기 요금으로만 결정되는 초저가 시대가 열립니다. 이것을 경제 전문 용어로 탈화폐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돈의 힘이 예전보다 훨씬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인간 의사 한 명을 키워내는데 11년이라는 긴 세월과 수억 원의 돈이 들지만 인공지능 의사는 복사 버튼 한 번이면 끝납니다. 11년의 피나는 노력과 세월이 단일 초의 데이터 복사로 압축되어 전 세계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지능이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나 따스한 햇빛처럼 누구나 돈을 내지 않고 마음껏 쓰는 자원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싼 수임료 때문에 벌벌 떨던 변호사 상담이나 병원 진료비 걱정은 옛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만 누리던 최고의 법률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평범한 서민들도 거의 공짜로 누리는 세상이 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게 싸지면 좋은 거 아니냐고 단순히 생각할 수 없는 무서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평생을 바쳐 믿어왔던 저축과 자산의 가치가 송두리째 사라진다면 과연 웃을 수 있을까요? 평생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며 악착같이 모은 내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면 말입니다. 김 과장이 은퇴 자금으로 받은 5억 원은 지금이야 큰돈이지만 모든 게 공짜인 세상에서는 그저 숫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머스크는 이 거대한 가격의 붕괴가 단순히 물가가 내리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버는 노동의 시대가 끝나고 기술이 무한한 풍요를 쏟아내는 기묘한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가가 바닥 없이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과연 우리에게 축복이기만 할까요? 여기에는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경제 현상이 또아리를 틀고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물가가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머스크는 이제 정반대의 세상, 즉 구조적 디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다가오고 있다고 예언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물건을 쏟아내니 시장에는 물건이 넘쳐나고 가격은 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갑니다.
사과가 딱 10개밖에 없는데 사려는 사람이 100명이면 가격이 폭등하지만 로봇이 사과를 1억 개씩 수확한다면 어떨까요? 사과 가격은 결국 영원에 수렴하게 되고 아무도 사과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속도보다 기술이 물건을 찍어내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대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평생 돈을 모으고 자산을 불려온 삶의 방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참 낯설고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것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돈의 노예로 살던 인류가 해방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축복의 시대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투자했던 아파트나 상가 같은 부동산의 가치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풍족하게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할지 의심스럽겠지만 머스크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넘어서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보편적 고소득 사회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 국민들에게 용돈 주듯이 돈을 나눠줘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소비하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내 월급의 가치가 폭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박 사장님이 무릎이 쑤셔서 대학 병원에 간다고 칩시다. 지금은 예약 잡기도 하늘의 별 따기이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라는 고급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인공지능 의사가 보급되면 전 세계 최고의 명의가 수만 명의 환자를 동시에 진료합니다. 지능의 공급이 무한대가 되니 병원비에서 가장 비싼 인건비가 사라지고 진료비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이 됩니다. 매일 타는 택시나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운전하고 배달하면 기름값이나 전기료 말고는 들 게 없습니다. 운송 비용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지니 10,000원 되는 세습 10,000원 내던 택시비를 1,000원만 내면 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100만 원으로 한 달 살기가 빠듯하지만 물가가 10분의 1로 떨어지면 그 100만 원은 지금의 1,000만 원과 같은 위력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말하는 보편적 고소득의 진짜 의미입니다. 내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여도 살 수 있는 물건이 10배로 늘어나는 마법입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한 가격 파괴는 그 누구의 주머니도 털지 않으면서 우리 모두를 풍요로운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꿈같은 장밋빛 미래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도 전에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콕 집어던진 가장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경고가 바로 인구 소멸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는다는 소리가 이제는 뉴스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머스크는 한국이 이미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되돌릴 수 없는 인구 붕괴 낭떠러지 구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치의 절반도 안 되는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입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앞으로 90년 뒤에는 한국 인구의 대부분이 증발하여 사실상 국가가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머스크는 한 국가의 건강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기저귀 판매량을 꼽으며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아기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는 국가는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인데 한국이 딱 그 꼴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7년에 이 죽음의 교차점을 넘어서며 노인 공화국으로 진입해버렸습니다. 지금 길거리를 나가보면 아기들의 힘찬 울음소리보다 노인들의 지팡이 짚는 소리가 더 흔한 서글픈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머스크는 한국이 멸망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로 딱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줄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획기적인 수명 연장 기술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텅 빈 일터와 공장을 지치지 않는 로봇 군단이 대신 채우고 경제를 돌려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남은 소수의 인간들은 병들지 않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로봇을 관리하고 지혜를 나누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특히 머스크는 우리 몸 안의 노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기술이 조만간 상용화되어 153 시대를 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인구 소멸로 망하는 첫 번째 국가가 아니라 인류 진화의 새로운 모델이 된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딱 3줄로 핵심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의 폭주는 이미 시작되었고 2026년 AGI의 탄생으로 노동의 가치는 송두리째 뒤집힐 것입니다. 둘째,
기술 혁신은 전례 없는 가격 파괴를 불러와 우리를 돈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보편적 고소득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한국은 인구 절벽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지만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수명 연장이라는 동아줄을 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인공지능을 두려운 괴물로 보지 말고 내 든든한 친구이자 비서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만이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건강해야 이 모든 기술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천지개벽을 해도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미리 준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역사상 다시 없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초라한 노후가 아니라 기술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장 풍요롭고 멋진 황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무한돈전이 여러분의 그 눈부신 인생, 이 막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 또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를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지식을 발굴해 오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준비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희망이 싹 틉니다. 감사합니다.